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화학 대구치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을 건데요. 영상으로 좀 잘리는 화면도 있기는 했지만 그 만들어진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진과 컨택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마진은 치아 장축으로부터 45도 각도로 해서 이 마진을 다듬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택은 이렇게 옆면에 컨택 아리아가 있으면 이것을 제외한 여기 이쪽에 인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지알과 디스텔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이 메지알 디스탈 면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컨택이기 때문에 컨택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진 컨택 조각을 완성하고요. 두 번째, 교환면 조각을 가기에 앞서서 이 중간에 잠깐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외형의 풍용도입니다. 보통 레진의 양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마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으실 건데, 내가 아직은 레진의 양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너무 과잉으로 뚱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안고 조각을 들어가게 되면 모양 자체가 협설로 너무 뚱뚱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면 조각을 들어가기 앞서서 마진에서부터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약 1m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치아 이렇게 메지알과 디스탈과 평행하게 이 1mm 정도로 여기를 풍용도를 먼저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요, 둥글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만 마진에서부터 1mm가 될 수 있도록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교환면을 V자형으로 조각을 할 건데요. 이 V자형으로 조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메지알과 디스탈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컨택 아리아가 있습니다. 마진. 이쪽이 교환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컨택 아리아에서 약 1mm 정도, 요게 포인트까지요. 그 가운데 중심구가 찍힌 부분을 메지알과 다시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컨택 1mm에서 이 중심 방향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메지알 컨택 위 1mm, 그러니까 컨택 위에 1mm는 남겨놓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택 위에 1mm는 남겨놓고 이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기를 터주시면 됩니다. 기를. 자, 이렇게 조각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컨택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교두 높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높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높이 설정은 항상 기능 교두 먼저. 자, 그러면 하악은 상악이 절구통이라고 했을 때 이 상악의 절구통 안에 이쪽이 이제 버클이고 이쪽이 링걸 정상교합이라는 가정하에 이 절구통 안에 들어가는 교두는 바로 협축교두죠. 그래서 높이 설정을 협축교두 먼저, 그 다음 설축교두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축교두,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이 협축교두라고 하면 협축교두는 이미 상악에 의해서 이 절구통에 의해서 이렇게 찍혀 있을 거고요. 설축은 그런 절구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 레진이 삐져나와 있을 겁니다. 높이도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찍혀 있는 부분이 거의 지워질 정도로 여기를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면이 직선으로 돼 있는 장점이 있죠. 직선. 그래서 협측을 먼저 삭제하고 나서 이렇게 이어되어 있는 설축교들을요, 이 삼각벌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길을 터주시고요. 길 위치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삼각벌은 앞보다는 뒷부분이 직경이 훨씬 굵기 때문에 많은 양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한 부분을 다시 이 삼각벌을 뒤로 돌려서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레진을 한꺼번에 여기까지 같이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컨택 쪽에서 바라봤을 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임시치아를 그 인접치에 연결을 해서 커스프 팁 교두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대구치 경우는 협측은 소구치나 대구치나 그냥 연결. 그러나 설측은 대구치는 인접면에 있는 대구치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한 교두의 선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V자 모양이 되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V자 모양이 되도록 요 잉여 레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하고 나면 교환면의 V자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조각을 했으면 이제는 외형 형성을 합니다. 자, 외형 형성. 외형 형성은 자, 협설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하악대구치는 기능교두와 비기능교두가 있는데요. 상악의 절구통에 이게 상악, 이게 하악, 이쪽이 협측, 이쪽이 설측이라고 했을 때 이 상악의 절구통에 방망이 역할을 하는 기는 바로 협측교두죠. 협측교두가 바로 기능교두입니다. 설측교두는 비기능교두고요. 자, 그럼 기능교두는 몇 도다? 45도. 비기능교두는 몇 도다? 30도. 자, 그러면 협측의 외형을 45도로 깎아줘야겠다. 설측의 외형을 30도로 깎아줘야겠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조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현변에서 최대 풍용부는 어디였죠? 바로 치경 3분의 1 부위가 최대 풍용부입니다. 그럼 지금 레진이 자, 이런 식으로 조각이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커스프 팁, 여기가 이제 커스프 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최대 풍용부는 치경 3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45도로 깎아줘야 하는데 치경 이렇게 교합 3분의 1, 치경 3분의 1을 나눠주신 다음에 여기 협측에 이쪽이 버컬, 이쪽이 능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45도로 깎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5도로 한 번 더 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진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조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협측의 외형이 형성이 되고요. 자, 링걸에서는 최대 풍용부를 치관 2분의 1로 위치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도 각도로 깎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마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조각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깎고 나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듬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서리들을. 그러면 한층 더 자연스러운 외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하고 나면 외형까지 형성이 된 거고요. 이제는 조각할 것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이제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못하네요. 바라봤을 때 모서리 조각을 해주실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도 이제 교환면에서 이 모양을 바라보면 이 커스프 팁, 여기 중심구, 그리고 이쪽 커스프 팁, 뭐 메지얼, 디스탈, 버컬, 링걸, 이런 식의 형태가 조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왔지만 교환면은 아직도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모서리를 하나도 조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대구치 이전에 형태학 공부를 하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치아 분배를 할 건데요. 자, 링걸은 1대1의 분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1대1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협측은 5대 4대 2의 비율로 이제 나눠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조금 더 찌그러지게 좀 이렇게 길쭉하게 좀 그렸는데 실제 조각을 하실 때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으로 아마 조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분배를 일단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협측 같은 경우는 5대 4대 2에서 이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을 나누고요. 이 반 나눈 부분을 한 번 더 나눠서 여기 요만큼의 모서리만 제거를 해주세요. 이 모서리를 밑에까지 내려서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디스탈 부분은 4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컨택에서 1mm 앞부분을 체크해 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 밑에까지 같이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밴드 부분까지. 그리고 링걸 부분은요, 똑같이 한 교두 반 나누고요. 한 교두 반 나눈 다음에 여기서 컨택에서 1mm, 여기 컨택에서 1mm는 약간 컨택보다 1mm 정도 더 여유를 두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걸 밑에 밴드 부분까지 삭제, 여기서도 컨택에서 1mm, 이걸 여기서 요만큼 밴드 부분까지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치아의 아웃라인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완성을 하고 나면요, 1차 조각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교환면이 분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치아 모양이 나타나는 시기, 이 상태가 바로 1차 조각이 완성되는 시기고요. 보통 우리가 조각을 할 때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워낙 프렘량이 작기 때문에 미세한 교두 분배까지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조각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지르코니아라든지 이제 포세린 같이 교환면이나 이제 프랩 양이 좀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양이 낼 수 있는 정도 두께를 갈 때 바로 2차 조각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2차 조각은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두 분배를 해줍니다. 자, 교두 분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조각을 하면 아마 여기 모서리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여기가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들은 여기 모서리 부분 삭제, 여기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분배는 항상 상악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상악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항상 1대1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화학은 링걸이 바로 1대1의 비율로 나눠져 있었죠. 1대1부터 외형부터 타고 뻐가 들어가요. 여기로. 자, 그 다음 요 끝을 Y자 모양으로 길을 터줘요. Y자. 자, 화학은 Y자형 그루브를 띄고 있죠. 요 Y자 형태로 그루브를 띄워주고요. 그다음 중심구를 타고 이 끝에 삼각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중심구를 이쪽에서 이렇게 Y자 만든 다음에 이 중심구를 이쪽 방향으로 타고 간 다음에 삼각부는 다시 삼각벌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 가운데 삭제. 자, 그 다음 이쪽은 5대 4대 2였어요. 근데 이 옆선은, 요선은 이 컨택과 평행하게 요렇게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외형에서부터 타고 밑으로 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되도록.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요.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요. 타고 들어가서 여기 외형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연결되도록. 그리고 중심구 그대로 연결, 끝에 Y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교두 분배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교두에 대한 길만 터주신 거예요. 길만 텄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따라서 산과 산이 만나면 계곡이 형성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 계곡을 만들기 위해서 길만 터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통 이런 식으로 이 산을 만들기 위해서 요 잉여 레진들이 있습니다. 요걸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길만 터전 부분에 이런 잉여 레진들을 우리가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산입니다. 여기가 산, 여기가 산, 산, 산.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하고 나면요,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런 모양의 임시치아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거칠거칠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질을 해주시게 되면 요게 훨씬 더 치아와 비슷한 모양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영상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하악 대구치의 조각 방법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마진 컨택 만들어주죠. 그런데 외형 여기에서 마진 컨택을 조각할 때 마진은 치아 장축에서부터 45도 각도로, 컨택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환면을 V자형으로 조각을 할 건데 그 전에 외형이 너무 풍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 약 1mm 정도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줘라. 근데 이렇게 삭제를 할 때는 둥글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런 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환면을 V자형으로 조각을 할 건데요. 항상 중심구는 컨택에서 1mm 정도 여유분을 두고요. 정 가운데를 향해서 양쪽에서 타고 들어가게 되고요. 항상 조각을 할 때 기능볼 교두부터 조각을 하죠. 하악은 기능교두가 바로 협측교두이기 때문에 협측교두부터 높이 설정을 하고 설측교두를 조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형 형성을 할 건데 외형 형성도 마찬가지로 하악은 협측이 기능교두고 설측이 비능교두. 협측은 그래서 몇 도다? 45도. 설측은 30도. 그렇게 외형 형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외형이 형성됐으면 이제 모서리 조각을 하게 됩니다. 모서리는 치아 형태에 따라서 하악 대구치이기 때문에 여기 버컬, 링걸, 요 분배 수칙에 따라서 모서리 조각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1차 조각이 완성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했으면 이제는 교두 분배 2차 조각을 하고요. 2차 조각은 지르코니아 같은 교환면의 공간이 충분한 보철물에 한해서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악 대구치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의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셀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구도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후에는 조금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구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탱커벨 권순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